당연히 중심지가 오르죠. 사실상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발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근처에 사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심이 이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중에서 분명히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죠. 근데 그 지역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보는 방법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첫 번째, 중심지가 먼저 오를까요? 외곽지가 먼저 오를까요? 당연히 중심지가 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지는 어디예요? 강남이죠. 자, 그러면서 강남부터 오르는 거죠. 또 사람들 심리는 똑같다고 했어요. 신축이 먼저 올라요? 구축이 먼저 올라요? 당연히 신축이 먼저 오르죠. 그래서 이걸 갖다 같이 접목을 시켜보게 되면 중심지에 있는 신축부터 오르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조금 어렵게 가볼게요. 중심지의 구축과 외곽지의 신축.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죠? 하지만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심지의 구축이죠. 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복잡해져요. 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돈이 된다니까 몰려들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축도 나왔죠. 아파트도 나오죠. 뭐도 나오죠. 그러니까 비교할 게 되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뒤늦게 나타났는데 내가 본 동네는 다 올라버리고, 그쵸? 이제 볼 거는 뭐만 남았어요? 빌라만 남았죠. 그쵸? 아니에요. 아파트도 있어요. 라고 하면 아파트를 살 돈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갔단 말이에요. 자, 질문을 얘기하는데 조금 제가 돌려서 얘기하는 거는 이 중에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을까봐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문제는요, 이게 시장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지역이 되게 많아서 복잡해져요. 송파구 얘기를 하셨죠? 자, 송파구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 어딜까요? 잠실 중에서도 엘리트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요즘에 무엇이 올랐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건 파크리밖에 없죠. 그쵸? 자, 그런데 저기 석촌호수 건너편에 아르누보 보셨나요? 주상복합? 아르누보, 주상복합. 나는 관심 없죠? 엄청 올랐어요. 즉, 바꿔 말하면 송파구에서 가장 선호한 곳부터 시작해서 가죠. 자, 근데 송파구를 벗어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 인생에는 잠실밖에 없다. 이분들한테 문정동 가는 거는 죄악이에요. 맞나요? 문정동 가는 건 죄악이지만 또 누군가는 마음이 유연하죠. 문정동 가죠. 자, 문정동 가는데 또 문정동, 나는 서울 언저리 안에는 살 수 있어도 그 밖에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를 못 가요? 그 건너편에 성남시, 하남시 하나 있죠. 거기 신도시 있죠. 새 집들 많은데 어디예요? 위례죠. 자, 그러면은 잠실이 비쌀까요? 문정동이 비쌀까요? 문정동 신축이에요. 신축 위주로. 위례가 비쌀까요? 순서대로 가겠죠.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근데 그것마저도 많이 올랐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볼 거예요? 아니다, 나는 고양시 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뜬금없이 웬 고양시 그러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관심 있거나 알고 있는 동네의 동선 내에서 움직여요. 길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남을 보는데 성남 중에서도 어디? 기본적으로 판교, 분당,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곳을 따져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고차방 정식이 내가 나온다고 되겠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또 하겠습니다. 문정동에 있는 빌라가 좋을까요? 분당 아파트가 좋을까요? 분당 아파트겠죠. 분당에 있는 아파트과 문정동의 빌라는 어때요? 답은 나오지만 어쨌든 헷갈리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후반부장 가면서 살 것들이 많아지고 살 것들은 다 올라버리니까 복잡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죽었다 깨라도 한 놈만 패는 거예요. 송파구면 송파구만 보고요. 성남은 내 생에 있어서 죄악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성남은 로망이고, 그쵸? 죽전은 죄악이죠. 이런 느낌인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후반부 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요. 하지만 송파구만 좋은 동네인가요? 과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과천 라인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이? 안양 평촌 쪽으로 가죠. 그쵸? 이게 동선에 따라 움직인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또 어렵게 갑니다. 평촌이 좋을까요? 분당이 좋을까요? 평촌이 좋을까요? 수지가 좋을까요? 여기서 갈라지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려요. 이런 상태에서 돈 벌 곳을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내 동네에서 비싼 곳과 싼 곳, 그리고
비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저평가가 되죠.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동네만 찾았는데 옛날에는 송파구 쪽에 있는 이 지역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7억인데 지금 13억이에요. 엄청 올랐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쉽사리 못 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오를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잠깐 또 한번 바꿔드릴게요. 13억이라고 쳐요. 지금 고양시 킨텍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호가 15억입니다. 자, 그러면 13억짜리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쌀까요, 비쌀까요? 그러면 좀 전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해졌죠, 더. 부동산 투자는요, 이렇게 처음에는 입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요. 주변으로 확산되는 게 송파구만 서울시가 아니다 보니까 은평구도 오를 것이고 성동구도 오를 것이고 옆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어떤 동네가 서로 처음에는 가까운 동네끼리 비교하지 먼 동네를 비교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고양시 킨텍스가 15억이랬는데 이 동네가 13억, 14억은 말이 되냐? 이런 게 후반부장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송파구에서 13억이나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를 또 갑자기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질문에 답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송파구 자체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싼 곳은 당연히 위치, 지리적 입지가 안 좋은 곳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동네에서 저평가를 찾는 방법은요, 외곽의 다른 지역, 이 송파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가치. 왜? 그 동네는 그 동네 나와바리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가격이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입지상으로 뭐 극단적인 표현이었지만 킨텍스와 송파구의 입지는 어디가 좋냐라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아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시점에 어디가 저평가다라고 판단한다는 질문을 저한테 물어본다는 얘기는 답을 드릴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방법을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동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가 비싸다고 볼 게 아니라 저기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싸네. 요즘 들어서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글 올린 거 있죠. 거기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했어요. 인천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왜 인천을 얘기했냐? 뜬금없이. 그러면 불인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천에도 사람 살아요. 왜? 무시하니까. 자, 그런데 누군가는 인천이 지금 싼 거예요. 왜 싸죠? 다 올랐는데 어디만 안 올랐어요? 물론 인천에 계신 분이 여기 혹시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겠죠. 우리 동네 올랐어. 송도를 무시하다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안 올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왠지 인천에 대한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인천은 무슨 시예요? 광역시급이죠. 광역시급에서 제일 싼 동네가 어딜까요? 인천시예요. 수도권인데. 부산은 얼마일까요? 이야기하기도 싫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내 거 보기도 바빴을 거예요. 송파구를 보셨다? 그러면 분명히 송파구라고 하는 동네에서만 계속 찾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무슨 답이 나오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으로 가려니 이 동네 가면 내 가오가 무너지죠. 자존심이 무너지잖아요. 즉 뭐냐? 내 위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요, 내 위주로 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대다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송파구의 어느 지역이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왜냐면 저도 일개 개인이지만 분명히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어디가 비싸다, 어디가 뭐하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분위기들이 있을 거다. 그 지역을 들어가면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돈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시 잠실로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거래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계속 안 되다가. 잠실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잠실 많이 올랐는데 주변이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5억을 더 줘야 들어올 수 있는데 많이 올라서 2억만 더 줘 올라오면 잠실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